세 4단원으로 일단 먼저 옵니다. 3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등교를 해서 좀 더 볼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0페이지가 되겠네요. 제목에 보면 근대 문물의 수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대화에 보면 한 사람의 말이 있죠. 좋지 않은 소문도 있지만 한번 타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관심이 있었고 이런 문명이라든가 문화가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보죠. 자, 본문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이 사진을 보니까 우편을 하는 담당자가 건물과 함께 있죠. 바로 우체 업무인데요. 이런 요즘에는 이메일 같은 거를 쓰지 않습니까? 뭐 SNS도 많이 쓰지만요. 예전에는 뭐 쌤도 그랬지만 종이 편지로 전달을 많이 했거든요. 소식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직접 가서 말을 했다면 이제는 소식을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현재랑 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이 시설을 근대 시설이라고 하고요. 이런 근대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 둘씩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문물을 알려면 가서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과 시찰단을 보내봅니다. 1번이겠죠? 보내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사 시찰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에 갔던 시찰단이 있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영선사라고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빙사라고 하는데 이 보빙사는 일반적인 단어니까 그냥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갔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의 서신만 갖고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뭐 미국 특히 미국인데요.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보고 그리고 탑도 보고 정말 여러 가지를 봤겠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개화라고 하거든요. 개화. 그래서 이런 개화 정책에 따라서 근대 문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 그리고 이제 이런 근대 문물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종이로 인쇄를 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국이라고 하는 인쇄 업무 담당,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는 전환국이라는 것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우체사도 마찬가지겠죠. 우정청국이라든가 또는 전신망, 전화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김구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수업 시간에 이런 김구라는 사람도 결국 전화와 인연이 좀 깊다라는 것을 백범일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바로 또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라는 게 있었고 이 철도가 뭐가 있냐? 바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세 개의 선 중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경이라는 거. 경은 서울입니다. 옆에 있는 이는 인천, 부는 부산, 의는 의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국토를 종단 횡단하는 열차를 만들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알려지지만요. 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국토를 연결해주는 목적이 좀 큰 것 같고 이거를 일본이 수탈의 목적으로 좀 썼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겠지만요. 이런 열강의 이권 침탈과 침략 도구로 이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회적 저항을 초래했다. 철도를 파괴하는 것도 의병 활동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되고 그리고 서양의학도 보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이겠죠.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석영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종두법, 천연두의 극복도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오면 우리가 이제 생활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생활 모습은 어떻게 뭐가 변했나?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의식주겠죠. 그래서 옷도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겸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커피나 케이크, 고종은 또 커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졌고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목조주택이 세워졌다. 특히 일본식 목조주택은 우리 대구 시내에 가면 골목 투어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골목 투어를 할 때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로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영동성당, 독립문,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게 있음으로써 갈등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문화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이제 기존의 거를 좀 지키고 그게 좀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좀 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유 탐구 활동 같은 경우는 본 수업 때 와서 한번 해보고요. 저희는 교과서 40페이지죠. 3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바로 제목에 보면 교육, 언론, 문예, 종교에도 변화가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중단원 제목을 딱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 됐다는 뜻은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가르쳐주고 그리고 꼭 이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되겠다는 아마 목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목적이 왜 생겼냐라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에 나오는데 나라의 자주 독립이라는 게 목표가 됩니다. 서양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저 나라들도 독립이란 걸 했구나. 그리고 독립을 해야 실력을 저렇게 쌓을 수 있구나.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바로 학교 1번 학교가 됩니다. 학교. 학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정부가 세웠던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관리학교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원산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유경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를 해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이끌어 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산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동산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종교도 전파를 하면서 이 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이런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널리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이 학교를 이용을 하는 거죠. 뭐하러? 바로 목적에 봤었던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는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애국이라는 건 따옴표 치고 하겠습니다, 쌤은. 그래서 애국 계몽 운동을 이제 위해서 학교를 많이 설립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성사범학교는 정부가 만들었던 학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신문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문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신문 중에서 우리는 5개 정도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 한성순보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순보라는 거는 정부가 만들었던 신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버전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다 라고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독립협회의 기관지이다. 네, 독립협회 기관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황성신문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빠뜨렸네요, 하나. 제국신문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한성순보는 정부가 만들었다. 독립신문은 순한글로 만들었고 영문판도 있었다. 제국신문은 순한글로만 쓰여졌다. 분여자들과 서민들에게 읽혀졌다.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이다. 유생층에게 읽혔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발행에도 참여했고 국제보상운동을 홍보했다. 또한 을사늑약을 부당하게 홍보했다. 일산늑약의 부당성을 홍보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번째 파트네요.
네 번째 파트인 국학운동으로 갑니다. 국학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뭐냐? 라고 하면 쌤은 두 개를 꼽습니다. 바로 언어와 역사라는 겁니다. 언어와 역사는 그 민족의 독자적인 거예요. 뭐 학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거는 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역사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언어와 역사 연구를 누가 했는가? 우리 상식적으로 알면 참 좋겠는 사람이 있죠. 바로 한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한글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국사연구에서는 신채호라든가 박은식이라는 사람을 알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실론이라든가 월남만국사 그리고 이 한국독립지열사 한국통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알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파트에 오면 우리 문예와 종교의 세 경향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예와 종교의 세 경향은 이제 뭐 문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도 있고요. 그리고 연극이 있고요. 뭐 종교도 있겠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선생님이 이제 줄을 이제 하나씩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알고 가면 개인적으로 참 좋겠습니다. 문학에서는 신소설, 국어 시간에도 한번 배울 것 같아요. 또는 신체시, 찬송가, 창가, 원각사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학교와 병원, 계몽동이겠죠. 동학은 이제 천도교가 되었다. 그다음에 나철, 오기오 등이 창시했던 종교는 바로 대종교이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교 부분에서는 박은식이 실천적인 유교 정신, 불교에서는 불교의 자주성의 혁신을 주장한 한용운이라는 게 있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죠. 문예와 종교의 세 경향, 국학운동, 언론의 발달, 교육의 확대, 생활 모습의 변화, 근대 시설의 도입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이거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등교할 때 선생님과 함께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